실수 x에 대하여 답을 만족한다. 일단 얘를 만족시키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2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가 지금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y는 2의 n분의 x제곱과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되게 하는 어쩌고저쩌고 구하래. 먼저는 뭐 당연히 그림을 그려봐야겠지. 자, 얘는 꺾이는 형태의 직선 나오죠. 꺾이는 점이 2분의 1, 얼마? 1. 여기가 꺾이는 점. 뭐 아무도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다음에 대충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2분의 3.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 어딘가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 2죠. 여기가 지금 1입니다. 여기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2분의 3이면 이게 지금 한 칸이니까 딱 한 칸. 여기까지는 다 그려보시지 않았어? 요거 맞지?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왼쪽으로도 이 모양이고 오른쪽으로도 이 모양이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올까? 뭐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주기니까 여기다 이만큼 더한 여기가 얼마? 2분의 5가 되겠고, 다시 이만큼 더한 여기가 2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이니까 뭐 2분의 7 되겠고. 다 그려볼게. 여기 얼마야? 2, 3, 4, 5죠. 왼쪽은 안 그릴게. 왼쪽은 왜 안 그리냐면 제가 n이 1일 때부터 한번 그려볼 텐데, n이 1일 때는 이 지수함수가 2의 x제곱이 그려질 거예요. 2의 x제곱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자, 어디 지나야 돼? 반드시 여기 지나고,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이게 n이 1일 때지. 왼쪽에선 교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다 1 언더로만 그려지니까 절대 왼쪽에선 교점 안 나와요. 교점 몇 개? 1개.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n이 2다. n이 2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n이 2일 때는 제가 붉은색으로 그려볼게. 여전히 0,1 지나는 건 똑같죠. 여전히 0,1 지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좀 편안한 점을 하나 찾아보면 2일 때 어디 지납니까? 2. 여기 지나지 않아? 교점 몇 개? 3개. n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이게 n이 3일 때죠. 여전히 0,1 지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 여기 지나지 않아? 여전히 몇 번 만나지? 하나, 둘, 셋. 3번. 맞죠? 5번 만나야 된대요. 그럼 제가 한 4일 때를 그려보면 4일 때는 될 것 같은데? 4일 때는 여전히 0,1 지나는 거 똑같고 4일 때 어디 지납니까? 2.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직선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2번 만나겠지. 5개. 가능. n이 5일 때는 5일 때 어디 지나요? 2. 얘도 몇 번 만날까 그럼?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얘도 5번 만나겠지. 그 다음 6일 때는 6,2를 지나니까 이쪽에서 더 만날 거야. 더 만날 테니까 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n은 4나 5 나오겠네요. 2개 골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11-2번. 1번도? 이게 아마 답지에 시그마로 나왔니 혹시? 시그마로 나와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전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F1-X면 X 자리에 1-X 집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더하려면 분수식이니까 통분해야 되지 않아? 통분하려면 그냥 분모끼리 갖다 곱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는 이거 곱한 거죠. 오른쪽에는 저거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얘랑 곱하면 얼마니? 4지. 얘랑 곱하면 x제곱 없어지고 4가 되겠고요. 얘랑 곱하면 2 곱하기 4의 x제곱. 얘랑 곱하면 또 4. 뭐 이런 식 될 거고 분자도 정리해보면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또 4. 똑같지, 분모 분자가. 4, 4, 4, 4 똑같고 이거 얘랑 똑같고 이거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1이지 1. 맞습니까? 그럼 얘는 1번을 일단 풀어야 2번만 단독으로 낼 수는 없는 문제고 1번을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얻어낸 게 얘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1이라는 거 얻어냈어요. 그죠? x값에 관계없이. 얘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1이라는 얘기는 잘 생각을 해봐. 여기랑 이 정의역 자리, 이 f라는 함수에 집어넣는 정의역 자리에 x랑 1-x가 오면 이 둘의 합은 얼마입니까? 1. 요 안에 둘의 합이 1이 되는 두 개를 순서쌍을 지으면 그 값이 1로 나온다는 얘기죠. x값에 관계없이. 끝났네. 얘랑 순서쌍 지어서 더하면 얼마? 1. 왜냐면 101분의 100이랑 101분의 1 더하면 101분의 101이니까 1이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순서쌍 지으면 1. 계속 두 개씩 순서쌍 지으면 되지. 지금 이 항이 몇 개냐면 1부터 출발해서 100까지니까 100개 아니야 지금 항이. 항이 100개인데 두 개씩 묶어서 이런 식으로 묶어내면 다 1이니까 50이 되겠지 답은. 됐습니까? 응? 1학년 때 생각해보면 다항식을 먼저 배웠죠. 다항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다항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을 배웠고 2차 함수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얘도 마찬가지 지수로그, 성질, 연산을 먼저 배우고 이제 함수 그려봤고 방정식을 풀어볼 차례인데 방정식이 맨 마지막에 오는 이유는 일단 함수의 개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는 근해 공식을 써서 그렇게 구하는 방정식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건 다항 방정식이고 아주 심플합니다. 일단 지수 방정식의 정의는 지수 쪽에 미지수가 올라가 있는 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은 다항 방정식이지. 밑쪽에 미지수가 있는 애고 이런 애들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지수 쪽에 미지수 올라가 있죠. 이 정도는 암산으로 구할 수 있지 근데 얼마겠니? 이겠지.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밑이 같으면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문자를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1번은 뭐가 같은 경우일까?
밑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수식이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밑이 같대.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가 같으면 될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이게 지수잖아. 그럼 두 번째는 뭐가 같아요? 지수가 같죠? 지수가 A로 똑같잖아. 지수가 똑같은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그럼 뭐가 같으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 2번이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키면 나머지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3번, 4번은 이제 확장판인데 자, 3번, 4번의 특징을 보면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죠. 위에 거랑 다른 게 위에는 여기 A라고 쓴 건 A는 그냥 상수라고 보셔야 돼. 1 아닌 그냥 양수니까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1, 2번은 A가 상수입니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문제마다 주어지는 2면 2, 3이면 3 이런 상수란 얘기고 3번, 4번은 밑에도 미지수가 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센스가 필요해. 얘도 여전히 밑은 같아 달라. 같지? 밑은 같습니다.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안 보여주고 지수가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밑이 얼마일 때 있을까요? 미리 봤나? 네. 밑이 1이면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등호 성립 가능하죠. 요것만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밑이 1인 경우를 따로 고려하자는 얘기. 언제?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당연히 1번, 2번보다는 3번, 4번이 어려운 거죠.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지수가 같지? 이런 형태면. 지수가 같은데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는 fx랑 gx랑 같아도 되겠고 맞죠? 근데 하나 더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요? x가 0일 때. x가 0인 경우는 지수가 얼마인 경우입니까? 0인 경우. 지수가 0이면 fx, gx 값에 상관없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등호 성립할 수 있죠. fx, gx가 다르더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네. 네. x가 0인 경우는 성립 안 하겠죠? x가 0일 때는 성립 안 합니다. 밑이 0보다 커야지. 밑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형태는 연습 문제 하나에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그때 소개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형태 자체는 4개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1번, 2번의 확장판이죠. 확장판입니다. 여기까지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식을 보고 밑을 갖게 할 수 있냐,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냐 판단하시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적절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얘는 뭘 나타내는 걸까? 밑이랑 지수랑 둘 다 갖게 할 수가 없는 경우. 갖게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얘는 밑이 A고 얘는 밑이 B지. 앞에랑은 좀 케이스가 달라요. 이제 방정식을 풀다 보면 밑이 같은 착한 경우도 있겠지만 밑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같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얘를 끌어내려야 되잖아. x에 관한 식이 여기 쓰려면 쟤를 끌어내리려면 로그 취하면 되죠. 애초에 적 있는 애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로그라고 했지. 그럼 fx는 로그 a의 b라고 바로 쓸 수 있죠. 여기 fx라는 건 x에 관한 이제 1차식이 올 수도 있고 2차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1차식이면 여기서 바로 정리해서 풀어내시면 되고 2차식이 오면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도 밑이 다른 경우죠. 밑이 다른데 지수 쪽에 다 x가 올라와 있을 때 둘 다 끌어내려야 되니까
로그를 취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제가 말로만 보여드리면 잘 못 알아볼 거예요. 이건 제가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질문하신 문제 중에도 사실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지수식이 반복될 때, 우리가 반복되면 뭐 하지? 치환하지 않습니까? 치환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야. 2차나 3차나 4차나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풀어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보여드릴게. 근데 이거를 정리는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데 순서가 조금 저랑 달라도 상관없어. 달라도 상관없고, 먼저는 가장 편안한 건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맞지?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 6의 x제곱이죠. 그러면 3의 x제곱은 뭘 집어넣더라도 0이 될 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겠고,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지. 자, 그럼 쟤랑 같으려면 밑은 이미 2로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될 거야. 자,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먼저 간단히 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게 평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게 이쁘지 않겠어? 양변을 3으로 나누는 게 이쁠 것 같아.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여기 1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지 않겠니? 밑은 같게 할 수가 있니 이거? 밑은 같게 할 수가 없죠. 근데 3의 2x제곱을 제가 9의 x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눠봐. 2의 x제곱. 좌변에 뭐만 남지? 2. 우변은 뭐라고 쓰는 게 이쁠까? 이렇게 쓰는 게 이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납득 가능하니? 근데 여전히 밑을 통일할 수 없으니까 저거 x를 끌어내리려면 로그를 이용해야 되겠죠? 로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로그를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상용 로그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볼게요. 그럼 x는 앞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로그 연산은 다 끝났을 테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 빼기 로그 2. 그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 구하시면 되니까 마지막 해는 조금 꾸질꾸질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뭐 유리수나 정수에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당부하고 싶고,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x는 0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밑은. 얘는 딱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제곱이죠 이거.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제일 좋겠지. 이렇게 바꿔 쓰는 이유는 뭐를 맞춘 거예요 제가 지금? 밑을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러면 얘는 케이스 2개라고 했지. 밑에도 변수가 있으므로 첫 번째는 그냥 지수끼리 같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밑이 얼마인 경우? 밑이 1이면 그냥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등호 성립하지. 등호 성립하는 x값이 근이니까 이 케이스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케이스를 빼먹지 말라는 얘기. 자, 얘는 양변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는 0 또는 4가 나오는데 0은 돼, 안 돼? 안 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4랑 1 적어주시면 되죠. 굉장히 할만하지 않니? 자, 이제 네 번째는 지수가 같은 경우죠.
지수가 같은 경우,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같은 경우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그냥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그냥 지수가 뭐인 경우 빵. 빵이면 얘는 1의 0제곱, 3의 0제곱. 둘 다 빵 제곱은 1이니까 등호 성립합니다. 그러면 x는 2랑 빵 나오죠. 맞습니까? 2랑 빵이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서 제가 풀 수만 있나 확인만 해볼게요. 5-1에 4, 5, 6번만 풀어봐. 4, 5, 6. 나머지 위에 건 너무 쉬워. 이거? 밑은 지금 똑같죠? 얘는 지수 법칙에서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하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x가 그냥 얼마인 경우? 1. 그럼 이 케이스는 x는 얼마? 2. 끝? 4번 그냥 해주세요. 4번. 4번은 뭐 이것도 푸시는 분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먼저 푸는 걸 선호합니다. 2의 3x제곱은 8의 x제곱이죠. 양변 8의 x제곱을 나누면 8분의 3의 x제곱이 3이지. 저는 이렇게 풀지만 이 상태 그대로 로그부터 씌우고 출발해서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자, 이제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나 여기까지만 써도 되지. 양변 이걸로 나누면 끝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근데 기본적인 형태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풀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처음 가르쳐 드리면 90% 틀립니다. 왜냐?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59페이지에 3번 풀어봐. 제가 생각을 많이 요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볼게. 어떤 지금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죠. 근데 거듭 제곱을 했는데 1이 나왔대. 1이 나왔고 이 문제가 특징은 학교 시험에 만약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 어디를 보더라도 x에 관한 범위가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이건 범위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을 때 주의하셔야 돼. 그리고 정수라는 제한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1이 될 때는 첫 번째는 밑이 얼마인 경우니? 1인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수가 얼마 나오는 경우? 0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이 1이 나오면 1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자, 이거 일로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습니까? 둘 다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빵인 경우는 x가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인 경우. 보통 이렇게 세 개를 고르고 개쉽네 하고 이제 많이 틀리시는데 이거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이 경우를 하나 더 고려하셔야 돼.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게 혹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럼 x는 0 또는 1이죠. 그럼 x가 0일 때 되나 봅시다. x가 0이면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니까 1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근데 1일 때는 얼마 나오죠? 안 나오죠. 여기서도 또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짝수번 제곱하니까 1이 나오지만 얘는 홀수번 제곱이라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4개 골라주시면 되고 이거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주의해야 되는지 알겠지? 이거는 그냥 딱 보면 함정인 게 눈에 보이는 게 범위가 없고 우변이 1일 때 말하는 거예요. 범위가 없고 우변이 1일 때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다음 지수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쉬운 꼴입니다. 딱 봐도 2의 x제곱 어떻게 하고 싶니? 치환해야겠지. 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제가 이건 뭐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요거 하나만 주의를 해주시오. 지수방정식은 치환했으면 범위가 나오는데 유의해야 되죠. 2의 x제곱이 음수 나와? 0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t는 뭐보다는 커야 돼요?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보다는. 자, 그럼 4의 x제곱은 이놈의 제곱이니까 그냥 t제곱이 되겠고요. 2의 제곱 앞으로 뺏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4t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냥 2차 방정식 아니야? 48에 32로 되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4는 됩니까? 안 되죠. 그럼 t는 8이어야 되고, 그럼 2의 x제곱이 8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x값은 3 나오겠지? 되는 거 맞지? 되는 거 맞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 아래 써 있는, 밑에 써 있는 저 두 수는 무슨 관계일까요? 결례요. 결례. 또 곱하면 얼마 나오지? 1 나옵니다. 역수 관계입니다. 곱하면 1 나오면 역수 관계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자리 바꾼 거 이건 뭐 외우기 쉽게 하라고 유리수 범위에서 그런 거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도 역수 관계고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도 역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통째로 곱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1 나오는 거 맞죠? 지수는 왜냐면 얘랑 x제곱이면 둘이 먼저 갖다 곱하고 x제곱 할 거 아니야. 갖다 곱하는 순간 1이니까 둘은 역수 관계. 맞죠? 맞다고 해줘. 역수 관계니까 제가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이 뒤에 건 그냥 뭐야? t분의 1이라는 걸 먼저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역수 관계가 아닌 애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 풀어. 못 푸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 t는 0보다 크겠죠?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항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니까 양변에 t를 곱할 거예요. t를 곱하고 정리하면 t제곱,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t, 여기까지 돼? 이제 뭐가? x제곱까지 통째로 t라고 치환한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 이제 뭐 해야 되겠니? 이거 인수분해 돼? 근데 얘는 방정식을 끝까지 풀어야 되는 상황이지, x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t는 짝수근 공식, 됐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양수 아니니? 2 플러스 루트 3도 양수고 2 마이너스 루트 3도 양수니까 두 개 나와요. 제가 애초에 t를 이걸 t라고 뒀잖아. 그럼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 돼도 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돼도 됩니다. 이거는 x가 그냥 1이겠죠. 너무나 쉽고. 얘는 얼마일까요? 바로 나와야지. 관심?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맞지? 역수래매. 역수니까. 그럼 x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겠고, 자, 얘도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얘는 다만 문자가 지금 두 개죠. 위에랑 다르게. 위에는 x만 미지수고 얘는 xy 두 개니까 그냥 이렇게 추환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뭡니까? a 곱하기 b죠. 둘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질 테니까
자, 이제는 암산 가능하지. 둘이 곱해서 12 병신, 곱해서 27 더해서 11에 얼마랑 얼마? 3이랑 9. 어느 게 3이고 어느 게 9인지 모르죠. 케이스 두 개 다 하셔야죠. 이거인 케이스도 있겠고 이거인 케이스도 있겠지. 이제 암산. 자, 애초에 3의 x제곱을 제가 a라고 했습니다. 3의 x제곱이 3이 나올 때는 x는 1이고요. 3의 y제곱이 9일 때는 y는 2고요. 얘는 반대겠죠. x가 2, y는 1. 자, 그럼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개 다 적어주시면 되겠지. 너무나 쉽지 않음? 네. 네. 얘네 둘도 역수관계 맞습니다. 둘이 곱해봐. 둘 다 x제곱이니까 한 방에 쓸 수 있죠. 이게 얼마? 1이지. x값에 상관없습니다. 역수관계 맞죠? 응? 나는 2 플러스 루트 3을 t라고 취하는 게 아니야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 이거를 지금 t라고 취하는 겁니다. 아까 아래 써있는 애가 역수관계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통째로 취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풀진 않을 거야. 풀진 않을 텐데 2번을 보면 두 수의 관계 보여? 곱하면 16 빼기 15니까 역수관계 맞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역수가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미적분 내용이고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5-3번. 또 이거를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릴지 모르겠네. 자, 다음 지수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태까지는 지수방정식을 직접 풀어본 거고 이제 두근의 합 곱을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걸 거야. 자, 잘 봐. 그럼 이 지수방정식을 풀려면 여러분들은 1순위는 뭘 하겠지? 치환을 할 거예요. a의 x제곱을 반복되니까 치환. 근데 치환했더니 t는 0보다 커야 되죠. 지수식이니까. 그리고 뭐 문제에서 미친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 지수식 정의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얘를 t에 관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몇일까요? a 제곱은 앞으로 빼쓰고 됨? 납득? 자, 근데 두근을 구할 수가 있니 지금? 못 구하지. a가 껴있으니까 못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라고 봤더니 두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둘게.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알파 베타는 x값이야 t값이야? 이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x값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돼. 나는 도중에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쳤죠. 이 방정식에 해도 알파 베타야 그럼? 아니죠. 이 방정식에는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뭐냐라고 하면 x가 알파일 때 어떤 t값이 있을 거야. 그치? x가 알파일 때 어떤 t값이 있고 그 t값을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애초에 위의 방정식의 그는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이 방정식의 두근은 x의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t값과 x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t값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치환하면 범위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다항 방정식의 두근은 a의 알파 제곱이랑 a의 베타 제곱이라고. 알파 베타가 아니고 알파 베타는 x값이잖아.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t값. 근데 이 둘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 둘이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선 두근의 합을 써야겠니? 곱을 써야겠니? 이제 2차 방정식에.
이거 결국 지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두근의 곱을 써야겠죠. 두근의 곱은 근각의 수에서 1인데 두근이 이거랑 이거라며.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는 이 상황밖에 없겠지.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2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자. 잘 봐. 하던 건 마저 해야 되니까. 다음 지수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것도 이 문제는 사실 그냥 대충 풀어도 맞추는데 함정을 파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분명히 지수방정식입니다. 그럼 저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t는 양수야. 그럼 얘는 4의 a제곱 앞으로 빼서 쓰고 4의 x제곱 남았으니까 t제곱이고요. 얘는 2의 4제곱 앞으로 빼고 즉 16t가 되겠고 얘는 뭐 그냥 써야겠네. 굉장히 아주 바보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니? 이제 지수법칙 정도의 연산은 자연스러우셔야 돼. 4의 x제곱은 t제곱이고 2의 x제곱을 t라고 뒀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문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얘가 실근을 하나 가진데 실근을. 근데 그 실근은 x값을 말하는 거죠. x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얘는 결국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예를 들면 이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x는 몇 개 나와? 만족시키는? 두 개 나와? 이거 만족시키는 애가 있어? 양수니까? 없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제가 당신들한테 당부하는 건 지금 치환했잖아. 치환했는데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t에 관한 방정식이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도 하나가 음수근이면 만족시킨 x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 조건도 바뀌는 거야.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문제의 조건조차도 바뀐다는 얘기죠.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x값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치환했잖아. 그럼 얘가 근을 어떻게 가지면 되겠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근이 하나만 나오면 되죠? 양수근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어. 해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면 그럼 x값 몇 개야 만족시키는 애? 두 개라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조건은 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되지만 치환한 다음에 조건은 t는 양수근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그죠? 응? 응? 얘가 양수근 하나 가지면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난감한 상황이 오는데 먼저는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 당신들이 확인해 보려면 판별식 쓰지 않겠어요? 요놈 짝수니까 이게 절반의 제곱 64. 이게 판별식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곱도 봅시다. 두근의 합은 4의 a제곱분의 16이네.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네. 참 문제 어렵게 냈다. 대충 풀려면 대충 풀 수는 있는데 근데 둘 다 뭐 나오니? 무조건 양수지. 4의 a제곱은 지수식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t에 관한 2차식이야. 2차 방정식. 근데 두근의 합과 곱이 다 무슨 수 나왔어? 양수 나왔어.
그럼 여기서 판별식도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양수군 가지는 거지. 조건 만족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이해돼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합 곱이 양수니까 둘 다 양수란 얘기잖아. 그럼 t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지는 순간 x가 만족시키는 애가 두 개 나오지. 조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럼 d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나와야 돼. 여기서 허근이 나오면 당연히 글러먹었고 근이 아예 없는 거고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의 식은 히히 판별식이 0이네. 그냥 이렇게 풀면 이건 답은 맞을 거야. 답은 맞았지만 여러분들 접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넘길게. 4의 a제곱은 2의 2a제곱이고 이제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2의 4a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럼 스몰 a는 그냥 1이라고 간단히 나오지 답은.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